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서울에서 구리에서 세종시까지 가는 제2 경부고속도로, 세종고속도로에 대한 시간으로 해서 안성 지역을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다양한 정보고 자료를 제공할 그 내용으로 제작이 된 겁니다. 다만 여러분이 투자를 하실 때는 되도록 확인하고 여러분이 판단하여서 이루어지셔야 됨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안성 맞춤이다라고 그래서 토지시장에서의 객관적인 사실을 과연 있는가, 또 과학적인 투자 방법이 있는가 해서 분명한 것은 지금 현재 구리에서 소위 말해서 천호동에서 세종시까지 내려가는 세종고속도로, 그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도 그 다음에 명확한 자료가 인터넷 안에 어디를 뒤져봐도 안 나옵니다. 그럼 한번 추적을 해드린다 이거요. 이게 과학적 투자 방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첫 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뭐냐, 현재의 상황을 보고 미래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시간에는 바로 안성을 이와 같이 과학적인 투자 방법, 이거는 좀 힘듭니다. 바로 가장 되도록이면 객관화시키고 합리화시켜서 과연 어느 쪽에서 안성에서 인터체인지가 나올 건가, 제가 여러분에게 다 조건을 제시해 드릴 겁니다. 판단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런 강의는 상당히 없을 거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우선은 지금 보는 것 중에 수도권 정비 계획을 이 지역을 할 때는 아셔야 돼요. 특별히 용인과 그 다음에 하남시라든가 특별히 용인시라든가 그래 놨을 때는, 자, 여러분 화면에 보면 붉은 빛으로 보이죠? 저기가 과밀억제권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속도로가 지나갈 수 있는 건 어디냐? 과밀억제권역 성남시의 일부하고 하남시뿐이 안 지나갑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를 지나가냐? 용인시를 지나갈 때 오른쪽에 보면 푸른색이 있죠? 자연보전권역. 거기를 지나서 밑에 가면은 안성시 노란 부분이 나오죠. 노란 부분은 성장관리권역.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연보전권역에는 아파트 짓는 것도 되도록이면 규제하고, 그 다음에 공장 짓는 것도 규제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마 예전 시간에 아마 말씀을 드려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평이나 양평 가다가 공단 보신 적 있어요? 있기는 있습니다. 조그만 면적인데 도시형 업종이 들어갈 면적이에요. 대규모의 신도시 보신 적 있어요? 아닙니다. 왜냐? 수도권 정비계획에서 규제를 하기 때문에. 가장 적은 건 우리나라 최고의 법령이 국토계획법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인데, 이 법령마저도 무시해버리고 안 돼 그리는 게 이겁니다. 그 유명한 여러분들 대학이 어떻게 돼? 서울시에서 제 고향 파주라든가 아니면 저 인천이라든가 아니면 저 용인이라든가 안성으로 이전하고 싶죠? 못 갑니다. 그거는 지금 이것 때문에요. 우리 동네 왔는데 그거는 단과대학의 일부를 그쪽에다 옮겨놓은 거예요. 알겠죠? 안 됩니다. 경기도 바깥으로 나가라. 그러니까 천안으로 가고 원주로 가고 당진으로 가고 이렇게들 가는 거예요. 이게 수도권 정비 계획이에요. 그러면은 현재의 이 고속도로가 수도권에서 그나마 공장도 짓고 대규모 신도시도 만들 수 있는다. 딱 한 군데 어디냐? 안성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인터넷 봐보면 무슨 성남이 어쩌고 저쩌고 용인이 어쩌고 저쩌고 다 좋아요. 원삼으로 지나든 어디로 지나든 다 좋아요. 또 이거 분석을 해드릴게요. 그런데 바로 뭐냐면은 안성에서 한번 지금 얘기한 가장 그래도 수도권에서 세계 권역 중에서 가장 개발이 가능하게 만들어준 안성시에서 한번 인터체인지가 어떻게 될 건가를 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지난번 시간에 잠깐 나왔죠. 자, 안성시에서 수도권 정비 계획은 일중면, 그 다음에 죽산면, 삼중면인데 다 그러면은 수도권 정비 계획이 들어가냐?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우스갯소리로 했어요. 여기 여러분들 아마 화면에 보면 푸른색, 저건 뭐냐면 삼중면의 하얀 부분, 그 다음에 죽산면의 분홍 빨간색 부분, 저 부분은 분명히 뭐냐면은 자연보존 권역이 아닌 성장관리 권역입니다. 화살표가 조금 이상하게 됐는데, 그런데 여러분 삼죽, 죽산, 일죽에 빗선으로 나간 데 있죠. 저기서는 간단하게 하면 소변이 이 사람의 오수, 공장의 소변, 폐수죠. 오폐수 시설이 어디 가냐? 팔당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지역에서는 그러한 대규모의 개발이라든가 대학이라든가 또 대규모의 공장이라든가 아니면은 대규모의 신도시의 조성을 금지해 놓은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자, 첫째 시간에 여러분 말씀을 드렸죠. 안성은 나중에 이제 설명이 오늘 나오지만 안성은 H자입니다. 원곡에서 공도 쪽으로 내려가는 것, 왼쪽으로 내려가는 게 경부고속도로. 그 다음에 일쪽으로 내려가고 올라가는 게 그 유명한 중부고속도로. 그러면 일쪽도 공도에 비교할 만큼 좀 못하더라도 원곡에 비교할 만큼 개발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보다는 많이 개발. 왜 그런 거야? 그 유명한 수도권 정비 계획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용인의 분석을 할 때 어차피 지금 원삼 쪽으로 지나가게 되는데 모곡으로 나오면서 모곡으로 해서 지금 원삼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용인의 모곡이나 원삼에서 나오는 지금 얘기하는 세종고속도로 인터체인지하고 안성에서 나오는 고속도로 인터체인지하고는 분명히 다르다 이거예요. 어쩌면은 용인에서 나오는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는 일죽 인터체인지와 유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원곡 공도로 가면서 나와 있는 인터체인지, 소위 말해서 경부고속도로에 여러분들 바로 뭐냐, 평택대학교 앞과 그 다음에 공도에 그 지금 신도시 형식으로 만들어낸 대규모의 특지 개발은 이러한 형태는 과연 어디서 나오냐? 분명히 안성의 보계 아니면 금강에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제 서운까지도 제가 예를 들어놔요. 그럼 여기서 나오게 되면 저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는 바로 뭐냐? 제2의 공도, 제2의 원곡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용인에서 나오는 고속도로는 제2의 일죽 인터체인지라고 보셔야 돼요. 이게 그 유명한 수도권 정비 계획이에요. 우선 제일 먼저 이거부터 따지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자, 이제 안성을 이해하려면 제일 먼저 축을 제가 오른쪽 왼쪽으로 크게 해놨어요. 경부고속 완 그랬어요. 경부고속 완. 맨 오른쪽으로 보면 중부고속 그랬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경부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있어요. 공도다 이거 안성 인터체인지가. 중부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뭐예요? 일죽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아랫선을 보세요. 아랫선. 평택에서 제천까지 가는 고속도로. 저게 이제 삼척까지 가는 고속도로입니다. 바로 뭐냐면 현재 평택에서 제천으로 해서 음성으로 해서 제천으로 해서 충주로 나가는 이 고속도로가 현재는 개통이 돼 있죠. 아랫부분인데 제가 좀 희미하게 해놨어요. 왜냐? 왼쪽에 가봐야 뭐 당진이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서울보다 수원보다 적으니까 당진이고, 오른쪽으로 가봐야 큰 도시래. 충주구 제천이다 이거야. 그러다 보니까 저거가 안성 읍내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색깔을 흐리게 해놨어요. 그게 그래서 H자인데 가운데에 38번 있어요. 자, 여러분들 안성 추계 발견 계속 고속도로 2나 이거는 없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없다고. 바로 H자예요. H자의 두 개 기둥이 뭐야? 경부고속도로 1. 오른쪽에 있는 H자의 기둥이 뭐야? 중부고속도로. 그 다음에 H자의 가운데를 가는 게 그 유명한 38번 국도예요. 자, 우리가 38선 그리죠. 저 38번 국도는 동해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그 유명한 동해를 잘 모르면 삼척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강릉 기억나요? 강릉 아래쪽이에요. 강릉 아래쪽에서 당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에서 서로, 서에서 동으로 가는 도로가 그 유명한 저 38번 국도입니다. 저게 안성을 지나가요.
보편적으로 여러분이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에서 평택 안성에서 나가셔서 공도로 나가가지고 안성 시내 중앙대학교를 지나서 안성 읍내를 지나서 죽산을 지나서 일죽으로 간다. 라고 했을 때 그 도로가 유명한 38번 도로. 그래서 H자의 가운데예요. H자의 가운데인데, 그런데 이번에 경부고속도로 2가 바로 안성, 그랬는데 저 글자가 잘못 써 있습니다. 공도 옆으로 옮겨야 돼요. 안성 읍내 오른쪽으로 저 고속도로가 천안 쪽으로 내려가게끔 돼 있는 거예요. 아니었어요? 그러면 저 고속도로가 자, 왼쪽에 있는 경부고속도로의 역할을 할 거냐, 오른쪽에 있는 중부고속도로의 역할을, 아니면은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의 중간에 있는 중간자 역할, 최악의 경우도 중간자 역할을 할 때는 자, 우선 제일 먼저 공도만은 못하겠구나, 그러나 일쪽보다는 좀 낫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또 첫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결국은 과학적 분석이다. 우리는 거 뭐 유명한 분이 뭐 옛날에 책을 썼다라고 그러시는데, 그럼 이게 과학적 투자예요. 이것뿐이 저걸 방법이 없어요. 바로 왼쪽에 있는 경부고속도로보다는 조금 약하겠다, 오른쪽에 있는 중부고속도로보다는 장 강하겠다. 그것이 어디로 가냐? 안성 읍내, 안성 읍하고 안성 운동장이 있습니다. 그 사이로 내려가겠구나. 이게 바로 어디에서 세종시까지 가는 고속도로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치를 판단할 때 예를 들어서 가장 아주 쉬운 시장 논리로 봤을 때, 만약에 저 공도에 있는 땅이 1,0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요. 일죽에 있는 땅이 500이다. 그러면 가운데는 750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과학적 투자 방법이에요. 그 이외에는 가능하지 못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럴듯하세요? 안 맞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서 인터체인지가 나올 건가? 이제 한번 여러 가지 자료 가지고 보자. 자, 저 화면 가지고 다시, 저 화면은 아까 H자였는데 요걸 다시 분석해 드릴게요. 저 나와 있는 게 안성 지금 시내, 안성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왼편 쪽에 경부고속도로, 그 다음에 오른편에 나와 있는 것이 중부고속도로, 그 다음에 맨 아래에 나와 있는 게 평택 제천 고속도로, 그 다음에 가느다란 선으로 맨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올라간 게 저게 38번 국도,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점점점 해가지고 화살표가 나와 있는 거죠. 저것이 어디냐면 이천에 가면 부발이라고 있습니다. 부발에서 철도가 시작이 돼서 출발을 해서 안성을 거쳐서 평택을 거쳐서 저게 어디까지 가느냐면은 안중까지 나가게 됩니다. 안중까지 나가가지고 저게 이제 평택 그 산업단지 있는 데까지 나가게 되는데, 저게 뭐냐면 미팔군 있는 데까지 해서 지금 철도 공사가 평택 서버스 저걸 숙성선이라고 그러는데, 자, 팽성 있는 데까지는 거의 한 80~90% 끝났습니다. 저 철도도 또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저 철도를 가지고 지금 얘기한 이천에서 안성으로 해서 그 다음에 평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평택항까지 연결하는 그 철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 가운데 파란색 선이 있죠. 파란색 선이 바로 뭐가 지나가는 도로냐면은 서울서부터, 그냥 천호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세종시까지 가는 고속도로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자, 저 도로 색깔 부분도 첫 시간에 설명드렸죠. 어이구, 노란색으로 개발을 많이 할 때로 지나가네. 일죽에 있는 산악지형역은 또 좀 다르네. 일죽은 또 뭐냐? 수도권 정비계획에서 자연보존권역인데, 파란 선이 지나가는 거는 성장관리권역에서 대규모 신도시도 들어가고, 저 안성에는 아양신도시, 아양도시의 특지개발지구라고 그래서 신도시는 아니지만 이제 지구로 해가지고 아양특지지구로 해서 이제 큰 규모의 그 이제 특지를 분양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철도가 지나간다면 아양에다 어쩌면은 예전같이 특지 수요가 많다라고 그런다면, 주택 수요가 많다라고 그러면 신도시를 넣어도 되는 거예요. 법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기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 상당히 까다로운 거예요. 그래서 저 파란색 선을 이 도면에다가 제가 올려놔 드렸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기존에 있는 축을 가지고 요 내용을 해놨는데, 그럼 다시 한번 보자는 이게 안성 개발에 대한 도로 축을 한번 보자 이거예요. 제일 먼저 이번엔 가느다란 선으로 해놨죠. 가느다란 선으로 해서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평택 제천고속도로, 그 다음에 대덕으로 해서 지금 중앙을 관통하는 38번 도로, 나머지 57번과 45번 도로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평택은 H축이다. 그런데 바로 저기서 녹색선으로 지나가죠. 저 녹색선 저 방향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저 방향으로 지나간다 이거야. 뭐가 지나가냐? 경부고속도로, 제2 경부고속도로. 어디로 지나가냐? 바로 안성시 오른편 쪽. 화면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오른편 쪽. 그러니까 안성시에서 죽산 쪽으로 38번 도로를 타고 가다가 운동장하고 사이로 지나가게끔 저 도로가 돼 있어요. 저게 지나간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추적을 한번 해봐 보자 이게요. 제일 먼저, 자, 2015년 9월 19만 1천 명에서 2030년 인구를 30만 9천 명으로 지금 추정을, 인구 목표를 잡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도시계획을 수립을 할 때 간단하게 하면 안성시 인구는 지금 20만 명입니다. 20만 명의 절반이 더 넘는, 절반이 더 되는 10만 명 정도를 더 늘리겠다라고 그래서 30만 9천 명으로 해서 일단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놨어요. 이거에 의해서 바로 뭐냐면 아양 택지개발도 나오고 무슨 모두 나오고 그거 일자리인 일반 산단이나 공단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뭐냐면은 도시계획에 관련된 내용을 이걸 설명을 드리는 건 그거는 말이에요 무슨 뻥이고요, 실현 불가능한 거고, 아주 인터넷 봐보면은 평생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땅을 볼 수가 없으십니다. 그랬다고 저기에 너무 과대하게 돼 있다 안 돼 있다 이거는 논쟁의 소지가 있지만은 그거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 안성시는 지금 20만 명이다. 그러면 20만 명이 먹고 지금 얘기하는 살 집, 주거지역과 1월 집, 공업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물건을 살 상업지역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30만 명이 되겠다라는 인구 목표를 잡으면 30만 명이 살 수 있는 집터가 있어야 되니까 주거지역이 더 늘어나야 돼요. 상업지역도 더 늘어나야 돼요. 공업지역도 더 늘어나야 돼요. 그게 계획인 거예요, 계획.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갖다가 하시면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내용으로 보시면서 자 보자 이런 얘기예요. 제일 먼저 안성의 생활축은 중부, 서부, 동부인데, 자 간단한 거예요. 중부는 안성읍내예요. 여기는 보계, 근간, 서울. 제가 요거를 해놓은 거는 이제 나중에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서부는 결국은 평택하고 붙어 있는데요. 동부는 어디에냐? 지금 이천하고 붙어 있는 쪽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장원이 크기 때문에 장원하고, 그냥 일주에 계시는 분들은 장원 쪽으로 많이 이제 또 움직이시고 그러니까는 그 내용 때문에 이제 제가 요 내용은 좀 올려놔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개발축인데, 4개 개발축, 요거는 안성 도시계획에서 이렇게 개발하겠다라고 우리는 그 축을 설명을 하기 위한 자료이기 때문에 또 올려놔 드렸어요. 자, 이제 본론이 이제 슬슬 나와야 되는데, 자, 생활권별 주요 축을 보면 사실은 공도 생활권은 평택 생활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성의 중생활권이 있는데, 여기서 미양 중생활권과 안성의 중생활권은 같이 합쳐줘, 나중에 합쳐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죽산의 이제 중생활권이 있는데, 간단하게 하면은 안성축이 있고, 그 다음에 죽산 오른쪽에 가면은 일죽 있죠, 일죽. 죽산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도축이 있고, 3개 축으로 보면 돼요. 3개 축으로 이제 가는 이 안성의 이제 변화가 어떻게 나오냐. 자, 서울 세종 고속도로 안성 나들목은 인터체인지는 어디일까? 그러면서 이제 추적을 한번 봐보자 이거. 자, 제일 먼저 보실 건 서울 세종 고속도로에 대한 건설 계획. 그래서 뭐 총 129km다, 얼마가 들어간다라고 그래가지고 바로 이것은 뭐냐면은
금년도서부터 2016년도서부터 본격적으로 다른 데 고속도로하고는 다르게 빨리 착공을 시작을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민자고속도로입니다. 민간건설회사가 고속도로를 턴키 형식 본인이 설계를 하고 뭐하고 그래서 가장 비용을 싸게 들여놓고 건축을 하고 건설을 하고 그 다음에 비용을 받겠다는 얘기예요. 국가에서 다리는 어떻게 놓고 뭐 이게 아니에요. 본인이 이제 결정을 하는 일종의 턴키 방식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인터체인지나 이런 내용이 명확하게 잘 나와 있지 아니한 이유가 바로 그런 내용 때문에 때문이라고 하는 거 시청자 여러분들이 유념하시면 되십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은 안성도로 개발축을 보세요. 원곡에서 내려가는 도로. 왼쪽에 H자의 기둥, 오른쪽에 기둥, 그 다음에 가운데 복의 서운으로 내려가죠. 복의 서운으로 내려가는 게 이게 바로 뭐냐면은 제2 경부고속도로 요거가 됩니다. 시간이 적기 때문에 이제 좀 서두르겠습니다. 우선은 질문. 안성시청이래. 사진 찍어 놓으셔야 돼요. 시청이라는 거 보이죠? 안성종합터미널 보이시죠? 조금 더 가면은 거기가 운동장입니다. 그래서 1번이라고 쓴 지역에서 과연 나올 건가? 그 위에 썼죠. 그 다음에 금강면 계산리가 있어요. 내우리하고 금강에 내우리하고 계산리가 있는데 요 사이에서 나올 건가? 아니면 서운면 신길이 쪽이냐? 그런데 신길이 쪽에서 나올 확률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거기는 밑에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안성맞춤 휴게소가 있는데 인터체인지가 벌써 있는 지역에다 또 인터체인지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용은 결국은 세 개로 합쳐져야 돼요. 어디냐? 동신리냐, 내울이냐, 계산리냐 이런 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보계면, 금강면, 서운면에서 일단은 리를 갖다 세 개로 압축시키면서 한번 보자 이거. 우선 동신리 쪽은 안성 시내 편리 때문에 그래요. 내우리는 어떻게 되니까 금강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하단으로 내려가는 어디? 바로 미양산단. 지금 얘기하는 안성공단을 중점으로 했을 때 날아오른 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달아오르는 지역은 뭐냐면 안성, 미양과 그 다음에 제천하고 닿는 고속도로의 문제 때문에 달아오른 지점이 나와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 보편도로 전원 때는 정션 체인지라고 합니다. 바로 평택과 그 다음에 어디냐? 평택에서 제천 가는 고속도로로부터 얼마 정도 떨어지냐? 결국은 나부분과 가 사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동신리 아니면 내울이나 아니면 최악의 경우 계산리까지 나오게 되는구나. 그럼 저 인터체인지가 나오는 지점하고는 큰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안성시는 그동안에 어느 쪽? 오른쪽, 일죽 쪽, 죽산 쪽으로 대규모의 개발이 되겠구나. 대규모의 발전이 일어나겠구나. 이걸 유념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토지 투자에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번 시간에는 요거를 좀 더 세부적으로 제2외곽순환도로 화성호구 연계해서 시청자 여러분에게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